마음정원 해피한나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에서 남의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을 쓰신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은 1601년도에 그 스페인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사제의 서품을 받으시고 또 인문학 교수였었어요. 인문학을 가르치시고 했던 분인데 이 책을 쓰시면서 종교에 교회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또그 해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랬는지 57세의 짧은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참으로 그 젊은 사람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종교인이긴 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그런 언급이 거의 없었고요. 또 도덕 개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그런 근본적인 성취 목표, 뭐 성공과 명성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개인의 그런 성숙, 그런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분이 이제 짧은 57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그런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책을 출간하면서 징계를 받고 또 교수 해임을 받고 이랬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에 평판을 하지 마라라는 챕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말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가급적 아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과 자학 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허용 아니면 소심함을 보여줄 뿐 나의 자존감에도 남에게 보이는 나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말은 가급적 아껴야 합니다. 남이 잘되면 질투하고 못나면 무시하는 인간이 대부분입니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때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절대로 남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꺼내서는 안 되는 화제가 바로 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또 어떠셨나요? 없을 때 막 우리는 도마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하지요. 이런 거는 절대 우리 불법에서도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마음으로 또 입으로 또 몸으로 하는 그런 의도하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나쁜 업으로 쌓인다고 하니까 절대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어 눈앞에 있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이때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비열한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남의 험담을 들었을 때 자신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무리로 묶는 것으로 생각해 무척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기왕 남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면 미덕이나 선행을 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소문을 말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도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 편은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 중에는 무언가 꿍꿍이를 품고 있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보거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넌지시 떠보면서 유도 신문을 합니다.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나에게 적의를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면전에 대고 우라통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지요. 가슴을 후벼 파는 복원도 서슴지 않고 조롱을 잔뜩 담아 빈정대기도 하며 상대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악한의 면역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큰 타격을 입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정한 부분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면 그 끝은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사이라도 무턱대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나며 말하는 방식은 평판을 좌우합니다. 말 자체를 잘하는 것보다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분별력 있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솔직함을 앞세워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상대와의 대화가 아닌 혼자 떠드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친해도 무턱대고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현재의 감정을 잘 고려해 말해야 합니다. 이런 공감 대화는 관계에 있어 필요하며 가까운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말하는 듯한 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만에서 나오고 듣는 사람들에게 평가절하 당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각자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청하지 않으면 주제넘게 나서지 마십시오.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전승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남들에게 청해질 때만 가십시오. 제멋대로 나서게 되면 일이 잘못되면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주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입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엔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하고 정말 제일 많이 공감이 갔던 챕터여서 제가 요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지금도 여전히 그 400년 전이나 정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인간관계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